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은 이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살고 있다라든지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든지. 이번 이야기는 주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민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같은 학교 친한 친구랑 그 친구 외할머니네 놀러 갔을 때 경험한 일이고요. 연수로 따지면 거의 20년 조금 더 지난 일이네요. 친구 이름을 편의상 가명이라고 할게요. 가명의 외할머니네는 화천 근처 계곡에서, 그러니까 마을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 산길 내려오는 거리에 토종 닭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키워서 직접 잡아서 직접 요리해주는 그런 집. 그리고 가명이 외삼촌이 나중에 가게 운영을 도우면서 그 근처에서 야영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야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그때 가명이랑 같이 야외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도 피우고 뭐 캠핑 비슷한 집 앞에 텐트 친 느낌보다 조금 야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야외 화장실이 좀 멀찌감치 있어서 그거 불편한 거 빼곤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어요. 우린 집 앞에 친 그런 텐트 같아도 최대한 이제 노지 야영에 가깝게 놓으려고 그리고 위에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도 준비했었고요. 계곡에서 이어지는 개천까지 걸어가서 낚시도 하고 그건 말고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진짜 태어나서 제일 추억에 남는 캠핑이었던 것 같은데요. 낮에 그렇게 놀다가 밤이 돼서 가명의 외삼촌이 같이 한잔하자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같이 좀 마시다가 이제 가명의 외삼촌이 뭐 좀 더 챙겨오시겠다면서 그러면서 가게로 가셨고요. 그때 저랑 친구 둘이랑 가명이 이렇게 넷이 갔었는데 친구 중 하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진짜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래요. 그것도 무슨 귀신마냥 흰 옷을 입고는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는 말이죠. 그러다가 친구가 자리로 돌아가려고 걷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입모양이 웃는 그런 입모양. 그리고 그 친구가 움직이면 고개만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친구를 희죽희죽 웃으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찾는 듯 아까 부르던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아까 그 외삼촌 올 때 그 자리 좀 정리하다가 숲 쪽에서 어떤 여자가 흰 옷을 입고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다라고 말이죠. 전 그때 그 여자를 보고 주변을 쓱 봤는데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놀러 온 사람인가 하고 기분이 좋아서 저러나 그러고 말았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거긴 그때 사람들도 제법 많고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무섭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서 말이죠. 그랬더니 가명이가 그거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제 꺼낸 말이 가명이 외할머니 동네는 그 잠깐이지만 한때 귀신이 돌아다니는 마을이라고 소문난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가명이 말로는 거기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명이가 초등학생일 때 그 동네엔 그러니까 가명이 외할머니네서 조금 떨어진 곳 거기에 있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이랑 가명이네 외할머니 가게를 오가는 그 길에는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귀신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밤이면 산발을 하고는 흰옷을 입고 그 길을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로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면서요.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처음엔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적잖게 놀랐거나 아니면 실제 도망친 사람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가 나중엔 그게 유명해져서 말이죠. 그쪽 마을에선 그 여자를 마을 이모라고 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이 이제 야영 장소를 제공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텐트를 치고 놀던 그 장소죠. 거기까지도 와서 돌아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모가 그 마을 이모가 가게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마을 이모를 아는 단골 손님들까지도 생겨났다는데요. 그만큼 마을 이모가 인기가 많았었다는데
그때 저랑 가명이랑 다른 친구들은 가명이 말을 들으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살짝 오싹하기도 하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모두 제가 봤다는 그 숲 쪽을 이제 슬쩍 둘러봤고요. 그리고 다시 술 한잔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제 옆에, 그러니까 저희가 쳐다본 그 숲을 등진 친구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자기 앞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는데 그때 저희는 동시에 그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한 그 여자가 흰옷을 입고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춤을 추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숨바꼭질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우린 그때 가명이 얘기를 들은지라 잠깐 보고는 가명이를 쳐다봤는데 가명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맞다고, 마을 이모. 그러고 나서 우린 그렇게 쳐다보는 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 놀리는 상황 비슷하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다시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처음 손가락으로 가리킨 친구가 슬쩍 거길 보더니만 이제 간 것 같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살벌하다고, 그 살벌한데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다시 그 여자 얘기를 꺼냈고요.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그런 거죠.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모라고 할 정도면 그때도 나이가 많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가명이가 맞다고, 나이가 좀 있어서 마을 이모라고 했던 걸로 안다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꽤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숲이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마을로 가는 길이 있는 곳인데 그 춤을 추던 여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마을로 가는 중이라면 길을 걷는 그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린 다시 주변을 훑어봤는데 우리 주변 어디에도 마을 이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가명이 외삼촌이 거의 바베큐급 그 구이를 들고 오셨는데 배불리 먹고 이제 미련 없이 놀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명이 외삼촌 정말 성격이 화통하고 손이 큰 분이셨어요. 우린 다시 이제 가명이 외삼촌 덕에 기분이 업돼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시고 먹고 놀았는데, 그러다가 가명이가 맞다 외삼촌 그 마을 이모 좀 전에 왔다 갔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명이가 말한 뒤에 우리도 이제 봤다고 외삼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친구가 화장실에서 오다가 본 얘기, 제가 정리하다가 본 얘기, 그 우리가 모두 이제 외삼촌 오기 전에 본 얘기 그거 다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외삼촌이 웃으면서 그래요. 니들 말이 맞으면 니들 귀신 본 거라고. 마을 이모가 죽은 게 언젠데 마을 이모를 봤다고 하냐고요. 외삼촌 말은 마을 이모가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은 마을 이모를 이제 알 리 없는 저희까지 봤다고 하니까 가명이가 마을 이모 얘기를 한 뒤에 외삼촌을 놀리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장난치는 거냐면서 막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명이도 외삼촌 댁에 방학이나 가고, 그리고 가게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마을 이모가 가명이랑 무슨 관계도 아니고 해서 몰랐다고 하니까 그제야 외삼촌도 아주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고는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나왔는데 나와서는 우리 텐트 주변에 소금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외삼촌은 믿지 않는데 소금 뿌리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소금 뿌려놨으니까 저희 보고 맘 놓고 즐겁게 놀라고요. 팥은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비싸서 안 뿌려줄 거라고 한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그때 우린 그 모두 마을 이모를 봤으니까 분위기가 쎄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삼촌이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래 우리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먹고 마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우린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말이죠, 캠핑 가면 누구나 즐겨 한다는 그 귀신 얘기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크게 웃으며 떠들던 가명이 외삼촌조차도 말이죠. kokok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민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떨어진 마을에 살던 이모라 불리던 여인. 이번 사연은 저도 작업을 하는 내내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이모는 누구와 숨바꼭질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숨바꼭질은 왜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예전 90년대 중후반에는 조금 구석진 곳에 들어가도 통화가 안 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한 곳이 거의 없잖아요. 끊어진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미리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리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연은 1997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 그때 입대하기 전이라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 자동차 와이퍼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창고를 겸하는 10평 안 되는 작은 그 공간이 사무실 전부였고요. 사장 1명하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사장 처남 둘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거긴 정식 직원 개념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주머니 몇 분하고 나이가 좀 있는 형 둘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면 이제 부장이라는 사람이 승합차로 사람들 태우고, 그리고 차량이 많은 그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서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주차한 차로 가서 직접 와이퍼를 파는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녁쯤 이제 부장이 와서 태우고 사무실로 가면 하루 업무가 끝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무실이 작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형 하나가 이제 저 입대 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빼고 남자들은 다 예비역이었는데 그 입대 전에 이제 추억 하나 만들어 주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장, 부장, 그리고 함께 일하는 형 둘, 저 그렇게 5이서 주말에 그 가평에 있는 민박집에 가게 됐네요. 그리고 갈 때 아버지가 이제 비상시 연락하는 그런 용도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당시엔 핸드폰 그 기계도 비싸고 전화비도 엄청 비쌌잖아요. 지금처럼 통화 무제한 같은 그런 무료 통화가 있던 그런 것도 없었고, 어쨌든 그땐 핸드폰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핸드폰 가지고 가라는 말에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깨져 있더라고요. 액정이 깨져서 이제 먹물처럼 번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거 전화할 때 번호가 안 보이는데 걸리긴 걸리는 거냐니까 아버지가 전화 걸고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전화 걸고 받는데 문제 없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액정 수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괜히 마음이 좀 씁쓸해지대요. 여튼 그리고 이제 여행 당일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길래 이제 아버지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려니까 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아버지 회식하고 들어오셔서 아직 취중이시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 이제 조용히 안방에 있던 핸드폰 챙겨서 인사도 없이 나왔고요. 그렇게 5은 사무실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민박집으로 갔는데, 그 민박집이 산속마을 동네? 하여튼 완전 자연인이 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민박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얼굴은 물론 이제 온몸을 긴 털로 덮은 그런 개가 2마리 있었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삽살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태어나서 삽살개를 처음 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 털 정리가 안 된 대형 테리어종? 그런 느낌이었는데, 개들이 막 안기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이제 달려와서 개들 떼어놓고 그제야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짐 풀고 민박집에서 이제 닭갈비도 팔게 간단히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도 시키고 바람도 쐴 겸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요. 거기 산골짜기로 흐르는 계곡 옆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저 빼곤 다들 예비역들이니까 이제 죄다 군대 얘기였는데요. 그땐 귀가 쫑긋해져가지고는 이제 다 흡수를 해버릴 듯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도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더 빨리 어두워진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제 내려가서 민박집 그 마당 앞에 평상이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한잔하고,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이제 마당 끝쯤에 있었거든요. 시멘트로 대충 만든 그런 작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칸은 2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가
그냥 바깥에 어디 구덩이를 파고 일을 보는 게 이제 더 낫겠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다들 최대한 이제 버티다 가고 그랬었죠. 근데 술자리가 끝나고 정리하고 다들 들어간다는데 그때 아주 급하게 신호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일을 보는데 역한에 누가 들어왔는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킥킥 웃기도 하고 문을 긁기도 하고. 그래서 전 사장이나 형들이겠거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일 보면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이번엔 화장실 바깥쪽, 그러니까 집 마당 쪽이 아니라 화장실 뒤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뒤편은 바로 야산이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놀 그런 곳이 없었는데 처음엔 민박집 애들인가 하다가 분명 그 집엔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있었거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방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마당에 있던 그 삽살개 2마리가 쟤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들 눈이 막 안강으로 번뜩이는데 분명 절 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게 으르렁거린다고 해야 하나? 짖지 않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 말이죠. 그거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전보다 더 빠르게 걸어서 방으로 들어가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자리를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꿈나라고. 저도 애써 별거 아닐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뭔 일 나려고, 그러면서 제 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때 핸드폰에 깜빡깜빡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벨소리가 나면 이제 사람들이 깨니까 그 나이트 모드? 그때는 그랬는데 그 무음 모드 있잖아요. 그걸로 해뒀는데 액정이 깨져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화가 왔는지 계속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여보세요 하니까 치 하는 노이즈만 들리고, 그 뭐지 하고 끊으면 또 깜빡이고, 그리고 받으면 또 치. 이걸 한 100번 반복을 했었는데, 전 혹시 누가 아버지를 찾는 전화인가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거면 집으로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네요. 제가 아들인데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화기를 끄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자리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와서는 어제 누가 그렇게 밤새 나갔다 들어갔다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했었나 이제 확인이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서로 아니라는 눈빛 주고받고, 우리 사장이 우린 그냥 방에서 잤다고 말을 했더니 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희한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삽살개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니들 뭐 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물어보지도 않은 우리들 보면서 하는 말이 쟤들이 영물은 영물이라고. 영감님이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였는데요. 그 개들이 계곡에서 애 넷을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장이 대견하다고 그러면서 애들은 무사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영감님 말이 그건 좀 안타깝게 됐다고. 개들이 애들을 건졌을 때 이미 그 애들은 죽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 건지고 경찰들이랑 와서 이제 어른들 찾으러 올라갔더니 놀러온 어른들은 정자에서 술들 마시고 다들 뻗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말이 이 삽살개는 용맹해서 귀신을 봐도 짖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개들을 안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짖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개라면서요. 전 그때 그 말 듣는데 간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대요. 진짜 그땐 소름이. 그리고 전화 왔던 게 생각나서 이제 전화기 켜고 다시 켜고 이제 집에 알려드리려고 말이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모르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켰는데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 보고 이제 사장이랑 형들이 뭐 하냐고. 그래서 간밤에 전화가 왔었는데 치 하는 소리만 들려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다니까 다들 하는 말이 여기서 전화가 걸리냐고. 그러면서 자기들 전화기를 보는데 그때 다들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스타텍이라는 그 폰들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 폰은 안테나가 안 뜬다면서 제 폰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죠. 근데 액정이랑 깨져서 뭐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고 자기들 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본 거죠. 그런데 먹통. 그래서 전화가 걸리긴 뭐가 걸리냐고. 산속이라 안테나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땐 지금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이제 통화 불가능 지역이 많긴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거기는 안테나가 안 잡히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산속이니까. 그래도 간밤에 확실히 라이트가 깜빡인 건 맞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제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서 끝났고 전 일행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절 보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떠나기 전날 폰을 새로 바꿨는데 알려주지 못했더라고요. 새 폰은 다음날 일요일이라서 대기 등록 중이었고 기존 폰은 기지국 이동하면서 이제 전화번호 바꿀 생각에 그냥 끊어버렸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의 새로운 스타텍 핸드폰이 있었고요. 전 그래서 도저히 간밤에 있었던 일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테나가 안 잡히는 산속이라는 건 둘째치고 끊어진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말이죠. 미리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맞아요. 예전에 송신도 수신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았죠. 그때 누구 폰은 연결이 되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런 곳이라도 가끔 안테나가 잡힐 때가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끊어진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라 그것도 늦은 밤에 그리고 미리네님 뒤를 주시하던 짖지 않던 삽살개 2마리 그날 미리네님이 있던 그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단체로 뭔가에 홀린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혼자라면 착각이나 착시, 환청이라고 하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두가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조기태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기태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조기태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2011년 5월인가 6월인가) 하여튼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연은 그때 친구들과 강원도 영서 화천금방 계곡지에서 모두 함께 경험한 실화입니다. 거긴 민박집 몇 곳이 있는 시골 마을인데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그 좋아 보이는 곳엔 이미 335 무리져 낚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근처 민박집에 방을 잡고 짐 풀고 바로 나와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날 잡고 간 출조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해서 차를 가지고 산 안쪽 계곡지 쪽으로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두고 20여 분 정도? 그 정도를 걸어서 더 들어갔고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계곡지라서 그런지 해가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6시가 조금 넘으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 산에서 계곡지로 내려오는 안개가 장관이었는데 마치 하얗고 커다란 그 이무기가 산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랄까요? 모두는 그 모습에 감탄은 연발했습니다만 곧 그 안개는 우리에게 몰려왔는데 대략 5m 정도? 그 정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견 없이 철수하기로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들어갈 땐 별로 어둡지 않고 자연을 느끼기에 좋았던 길이 컴컴하고 안개가 짙으니까 음산하기도 하고 살짝살짝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5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걸으니 겁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면서 낚시채비 얘기를 하면서 미끼 얘기도 하면서 서로 아는 낚시썰들을 나누는데 뒤에서 오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를 부르며 조용히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더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앞에. 우린 천천히 앞을 봤는데 앞쪽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우린 선명하게 그걸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릴 쳐다보는 4개의 눈빛을 말이죠. 라이트 꺼.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친구 중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빛나는 그건 천천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천천히 움직일 때 그때 먹잇감의 눈을 고정하고 움직일 때 그런 느낌을 주는 눈빛입니다. 두리번거리는 움직임도 전혀 없는
고라니나 멧돼지만 해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게 정상인데 그 눈빛은 정확히 우리에게 고정된 상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눈빛. 그때 일행 중 누군가 하는 말, 야, 저거 떠 있는 거야. 그 빛나는 게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알게 된 건 그게 다가오는 그 아래는 급경사가 진 곳이고 그 한참 아래엔 물이 흐르는 넓은 골창이 있는 곳입니다. 뛰지 마. 절대 뛰지 마. 지금 여기선 뛰는 게 더 위험해. 움직이지 말라던 친구가 다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다들 인정하는 특수부대 간부 출신이고 혼자 캠핑도 많이 다니고 평소에 생존 쪽으로 많이 하는 친구라 그때 우린 자연스럽게 그 친구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모두 모이고 라이트 절대 켜지 말고 절대 뛰지 마. 나중 얘기지만 모두는 그때 그 친구 평정심에 다들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린 그 친구 말에 따라 그게 우리 옆을 지나갈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주 경계를 하면서 앞으로 가고 그 친구와 다른 친구 하나가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은 상태로 후방 경계를 하면서 뒷걸음으로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건 계속 산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길은 역시나 우리 예상처럼 골창 위 공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게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걸 자극할 수 있어서 껐던 랜턴을 바로 켜고 뛰지는 않지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곳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민박집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로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뭐였을까? 뭘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때 다들 하는 말이 그게 뭔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차갑고 슬픈 느낌으로 말을 거는 듯한, 어떤 친구는 귀에서 삐 하는 듯한 이명 비슷한 소리까지 났었답니다. 민박집에서 우린 준비한 술을 가지고 한잔하면서 아까 산속 계곡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모두의 심리 상태 등등이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친구 하나는 담배를 태우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주인집 아저씨가 안 주무시고 마당 마루에 나와 앉아 계시더군요. 우린 가볍게 목례를 하고 너무 시끄러웠냐며 혹시 그래서 잠에서 깨신 거냐며 머쓱해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주인집 아저씨는 마루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예전에 무덤들이 많았는데 이장을 했어. 그래서 아마 파헤쳐진 무덤에서 나온 그 인이 날아다니는 걸 본 걸 거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를 한번 쓱 보시면서 웃으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 인이라고? 우린 들어가서 방에 있던 친구들에게 아저씨가 한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는 그때까지 무덤에서 날아온 인이 날아다닌다는 걸 들은 적은 많아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게 무덤에서 올라온 인 따위가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정 높이로 일정 속도로 산과 산 사이 골창을 따라 산 위쪽으로 사라졌으니까요. 마치 살아있는 산짐승이 우릴 쳐다보며 움직이듯이요. 그날 밤 우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들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서 함께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낚시를 하다 보면 무용고 무덤처럼 보이는 그런 무덤들 옆에서 낚시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그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건 인따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경우에도 지인들과 산속 계곡지에서 낚시를 하거나 산을 끼고 흐르는 강 상류에서 입수를 한 뒤 낚시를 하다가 희미하게 빛이 나는 걸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인이라든지 뭔가 빛에 반사된 생명체가 있다면 반딧불 정도? 그런데 제보자님 사연은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하네요. 일정 높이로, 일정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